자, 이번에는 강릉이 낳은 또 한 분의 스타가 있죠.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허난설원과 비교도 많이 되고 동시대 인물이어서 같이 비교하면서 신사임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사임당의 생가인 오죽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오죽헌은 우리나라 가옥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5만 원권과 5천 원권의 인물이죠. 신사임당과 이이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죽헌은 강릉 시립박물관과 함께 있어서 볼 곳이 많습니다. 지도에서 살펴보시면 오죽헌은 경포호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허난설원의 생가가 있던 초당동과도 거리가 멀지 않고요. 오죽헌과 허난설원 기념관 두 군데 다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강릉의 오죽헌은 우리나라 보물 제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중종 때 건축되었는데요. 이 오죽헌의 뜻이 검은 대나무라는 뜻이거든요. 혹시 오죽헌에 가시면 뜰 안에 오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의 작은 대나무들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신사임당의 본명은 신인선입니다. 그런데 13살 때 본인 스스로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을 스승으로 본받겠다는 뜻으로 직접 사임당이라는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성군으로 잘 키워낸 어머니의 모습에 그 호를 땄다고 했는데 신사임당 역시 아들을 잘 키워낸 것으로 유명하죠. 자식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다르 교육을 하는 것을 태교라고 하는데요. 이 태교가 바로 이 태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성군으로 잘 키워내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교육하고 가르쳤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태임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부다가 문왕을 낳았습니다. 당시의 화장실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옛날 돼지를 키우는 방식으로 밑에는 돼지우리가 있는 그런 화장실이었는데요. 여기서 아들 문왕을 낳았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은 아이를 7명 낳았는데요.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에 매우 열중했다고 합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좋은 음식과 좋은 말만 했다고 합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태교를 매우 엄격하게 지켰는데요. 이 태임의 태교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태임이 이 문왕을 임신했을 때 눈으로는 나쁜 걸 보지 않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모서리나 또 모로 눕지 않고 자리 끝에 앉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광해군 때 완성된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이 태교 기간 중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등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만큼 태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사임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신사임당 집안도 이 강원도의 대표적인 명문가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벼슬에 나가진 않았지만 당대 이름 높은 선비였습니다. 딸만 5을 두었는데 이 중에서 둘째 딸인 사임당은 학문과 예술에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은 7살 때부터 스승 없이 혼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세종 때의 화가인 안견의 그림을 모방해서 그리기도 하고요. 풀벌레와 포도를 그리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율곡의 스승은 신사임당을 안견 다음 가는 화가다 이렇게 칭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바로 신사임당의 초충도 그림들입니다. 5만 원권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신사임당의 이 초충도 그림은요. 고운 채색과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묘사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충도는 지금 현재 8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강릉에 이렇게 천재적인 여성 2명이 같은 동네 출신입니다. 신사임당과 허난설원.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은 결혼 이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허난설원의 경우에는 시집으로 결혼해서 들어가 시집살이를 하게 되지만 반대로 신사임당의 경우에는 대릴사위로 사위를 들여서 신사임당의 경우에는 친정 집에서 머물면서 자식을 낳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신사임당의 친정집에서는 처음부터 사위를 고를 때 처가살이를 할 수 있는 인물을 골랐습니다. 딸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허난설원과 당시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처가살이가 일반적인 경우였고 허난설원의 경우가 좀 특이하게 시집살이를 한 경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처가살이가 보통 일반적인 결혼의 형태였습니다.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의 본가는 경기도 파주입니다. 사실 경기도 파주와 여기 강릉 거리가 굉장히 먼데요. 대관령을 넘는 게 당시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은 시댁에 몇 번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원수가 똑똑한 아내 덕분에 처가살이가 좀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원수의 집안은요, 좀 가난하였고요. 입신양명의 뜻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번 낙방하였고요. 간신히 나중에 늦은 나이에 급제하지만 좋은 선을 감독하는 하급 관직이 전부였습니다. 이원수는 심사임당의 속을 많이 썩이는데요. 바로 여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들 율곡과도 굉장히 자주 다투게 되는데요. 이 여자를 만났는데 누구냐면 바로 주막집 주모 출신이고요. 20살 어린 여자 권씨였습니다. 이원수는 신사임당에 이혼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신사임당은 끝까지 이혼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원수가 이 여자를 집 안으로까지 들여서 신사임당에게 수발을 들게 합니다. 결국 신사임당은 병이 나 죽게 되는데요. 이때 율곡의 나이 16세였습니다. 신사임당은 죽으면서도 남편에게 절대 재혼하지 말라라고 당부했지만 바로 그 주모와 재혼해서 율곡은 방황하게 되고요. 결국 이 가정불화 때문에 집을 나와서 금강산에 들어가 승려가 됩니다. 그런데 승려가 되었던 이력이 율곡 이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유교사회였기 때문이죠. 신사임당 나이 33살에 율곡을 잉태하게 되는데요. 이 잉태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릉에 있던 사임당이 어느 날 청룡이 품에 안기는 꿈을 꾸고 이거 범상치 않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편이 있는 평창 집으로 가고 마침 그때 집에 와 있던 이원수와 합방해서 그날 밤에 율곡이 잉태되었습니다. 강릉의 오죽헌 아내 몽룡실이 바로 사임당이 용꿈을 꾼 곳이고 이 꿈을 꾸고 바로 율곡을 낳았죠. 신사임당과 이원수가 관계를 가졌던 이 평창의 판관대, 이곳은 풍수상으로 아주 최극상의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이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는데요. 책을 읽을 때는 10줄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에 9번이나 장원 급제를 해서 구도장원군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한 번 시험 봤으면 됐지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봐요? 29살의 관직에 올라서 호조 좌랑, 예조 좌랑, 이조 좌랑, 이조 판서까지 굉장히 높은 관직들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며 과거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율곡 2위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서 우리 국방의 군사력을 길러야 된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서울 차별 금지나 가혹한 노비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번번이 사실 가로막혀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46세에 관직에 물러납니다. 병을 얻어 그 다음에 사망합니다. 유성룡은 이에 대해서 다 좋은데 뭐든지 따지고 고치려 드는 성품이 흠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사임당의 업적은 이렇게 똑똑한 아들 이율곡을 낳은 거, 산수화를 비롯해서 초충도 그림들을 남긴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신사임당이 이렇게 추대받게 된 이유는 바로 이율곡이 서인 노론의 종장이면서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입니다. 송시열이 바로 서인 노론 계열인데요. 율곡을 낳은 사임당, 이렇게 훌륭한 율곡을 낳았기 때문에 사임당 역시 신화적인 인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실 이전에 없었던 기록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율곡이 스스로 쓴 글에서 어머니가 산수화나 포도 그림을 잘 그렸다. 세상에 견줄 만한 이가 없다. 라고 한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후에 후대 노론들은 신사임당은 초충도의 대가이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신사임당이 그렸다는 산수화도 위작으로 평가된 것이 많고요. 신사임당 하면 대표적으로 현모양처로 알려져 있지만 신사임당 시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신사임당의 최대 업적은 훌륭한 아들 율곡 이이를 낳은 것입니다.